어느 늦가을 잿빛구름이 빽빽하게 하늘을 뒤덮은 날, 낡은 시계탑이 묵직한 종소리를 울리며 11시를 알렸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부하는 듯 낡은 마을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이곳 잊혀진 땅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의 중앙 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임시 단상을 둘러쌌다. 그곳에는 곧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수십 년간 마을을 짓눌러온 거대한 그림자, 바로 사막의 망령이라 불리는 끔찍한 저주에 대한 재판이었다. 이 저주는 몇 년 전부터 마을의 생명줄과도 같은 샘물을 말려버렸고 비옥했던 땅을 메마른 사막으로 변모시켰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엘라라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유일한 치유사였지만 동시에 저주의 근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과 남다른 침묵을 경계했고 그녀가 샘물을 오염시켰다고 수근거렸다. 엘라라는 묵묵히 그들의 비난을 견뎌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것이기에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샘물이 마른 것이 저주 때문이 아니라 땅 자체가 더 이상 생명을 품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상처의 시작은 오래전 마을을 지배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자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도. 그녀는 과연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을에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녀의 침묵은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될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몽골의 광활한 초원이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느끼게 하는 곳.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그 순응이 오히려 더 큰 시련을 가져오기도 한다. 엘라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의 씨앗과 같다. 그녀는 과연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녀가 짊어진 짐은 얼마나 무거울까? 엘라라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마른 샘터에서 솟아나는 맑고 시원한 물줄기, 푸르게 되살아나는 초원, 그리고 환하게 웃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 꿈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잔혹함을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치유의 힘이 샘물을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힘은 상처 입은 생명을 보듬고 고통받는 영혼을 위로하는 데 사용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 갇힌 채 손전등 하나의 의지의 출구를 더듬는 심정이었다. 희미한 빛은 존재했지만 그 빛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오늘 엘라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길일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했다.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고 있나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엘라라, 그리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 잊혀진 땅, 그리고 몽골의 광활한 초원.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녀가 겪는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처럼 당신의 삶에도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나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엘라라는 단상 위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마른 샘터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생명의 젖줄이 아니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절망을 비웃듯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또렷이 들렸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의 외침 같았다. 그녀는 사막의 망령이 외부에서 온 저주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절망의 그림자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마을의 풍요를 위해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퍼올렸던 탐욕스러운 시도가 땅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샘물이 말라버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과정을 막으려 했으나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오해를 샀다는 진실을 고백했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벼락과 같았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경악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엘라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신은 샘물을 오염시키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저 땅의 아픔을 보듬으려 했을 뿐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치유에 힘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땅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자신을 오해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절망에 갇혀 있었던 것에 대해. 순간 광장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다. 사람들은 엘라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진실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때 가장 나이가 많았던 마을의 어르신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엘라라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내 진심을 외면하고 너를 탓했던 것을 용서하렴. 그 말은 마치 둑이 터지듯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쏟아내게 했다. 사람들은 엘라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고 서로를 위로했다. 억눌렸던 슬픔과 절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잿빛 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따스한 빛이 광장을 감쌌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희망의 빛을 다시 만난 듯했다. 엘라라는 그 빛을 받으며 마른 샘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실된 마음이 모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엘라라와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잃어버린 샘물을 되살리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여정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엘라라가 진실을 고백하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왔던 불신과 오해의 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벽의 가장자리를 긁어내고 있던 것은 바로 엘라라의 용기였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사람들의 다퉜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엘라라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라라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마을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사막의 망령이라는 오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라라가 선택한 것은 그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치유 능력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샘물이 마르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농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엘라라는 그들의 메마른 땅을 보며 함께 눈물 흘렸고 그들의 절망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땅의 상처가 단순히 물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을 존중하지 않았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치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다시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엘라라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땅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몽골의 유목민들이 수천 년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지혜를 빌려왔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을 키워내는 그들의 농법, 물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땅의 기운을 되살리는 전통적인 의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엘라라의 지도를 따라 메마른 땅에 작은 씨앗을 심었고 물을 아껴가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작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푸른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농업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엘라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 모여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책감과 분노를 털어놓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비로소 진정한 화해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엘라라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마을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만약 엘라라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공동체의 희망을 짊어져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꺼내놓을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고통받는 길을 택할 것인가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엘라라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치유가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의 진실 고백 이후 마을에는 묘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엘라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되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듬어주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엘라라를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몇몇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엘라라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에 깊이 감동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엘라라와 함께 마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엘라라는 또한 잊혀졌던 마을의 전통을 복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매년 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땅의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하지만 샘물이 마른 후 그 축제는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엘라라는 이 축제를 되살려 사람들이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춤과 노래, 전통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며 축제의 흥을 돋웠고 어른들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엘라라는 모두를 단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진홍곡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메마르고 갈라져 있던 샘터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맑은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고 곧 맑고 시원한 샘물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엘라라를 끌어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회복이었고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엘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안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연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지금 당신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엘라라가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힘,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라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희망은 우리 안에 있으며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는 용기와 사랑을 일깨워 당신의 삶에도 엘라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기적이 어떻게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샘물이 다시 솟아나자 마을 사람들의 삶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엘라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샘물이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마을의 정신적인 중심지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샘터 주변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고 작은 연못을 만들어 맑은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고, 동시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더욱이 엘라라는 샘물이 살아나면서 얻게 된 새로운 기회들을 활용하여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샘물에서 얻은 맑은 물을 이용해 고품질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엘라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독창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곧 도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마을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부의 축적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엘라라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심고 그것을 함께 가꾸어 나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샘물이 솟아나던 그 순간보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엘라라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리더로서 앞장서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공동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더 이상 잊혀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엘라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샘터의 기적은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엘라라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샘물이 단순히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영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더욱 깊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샘터 주변을 단순한 정원으로 가꾸는 것을 넘어 고대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구전설화와 노래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잊혀진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은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이어온 이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라라는 마을의 연로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채록했습니다. 어린 시절 불렀던 자장가, 농사를 지으며 흥얼거리던 노동요,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던 제의 노래까지 그 모든 것이 소중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작업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엘라라는 채록한 설화와 노래들을 바탕으로 계절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작은 축제들을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봄이 오면 땅의 생명력을 깨우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여름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춤을 추었습니다. 가을에는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로 어르신들의 지혜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잊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주었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이해하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엘라라는 이러한 문화 활동이 마을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샘터 주변의 아름다운 정원과 더불어 마을의 전통적인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와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전통 노래를 배우며 함께 축제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관광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 마을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엘라라와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그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엘라라는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은 단순히 물리적인 풍요를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삶 속에 녹여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샘물이 마르기 전 마을이 잃어버렸던 정신적인 뿌리를 다시 찾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을은 단순한 생존의 공간을 넘어 풍요로운 문화와 깊은 유대감을 간직한 살아있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엘라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풍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엘라라가 마을의 문화적, 정신적 부흥을 이끌면서 샘물은 단순한 생명의 근원을 넘어 공동체의 화합을 상징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샘터에 모여 단순한 농산물 거래를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라는 이러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샘터 옆에 작은 이야기 나눔터를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경청하되 함부로 판단하거나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는 치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농부는 자신의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불안해했던 심정을 털어놓았고 다른 마을 사람은 과거에 엘라라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한 나눔은 마을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라라는 각 개인의 고유한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전통 공예 기술을 배우도록 장려했으며 숙련된 장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에서는 아름다운 도자기, 섬유 예술, 그리고 목공예품 등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이 담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엘라라는 이러한 작품들을 이야기 나눔터 옆에 전시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했습니다. 이는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각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던 한 젊은이가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 마을의 명물이 되면서 자신감을 얻고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엘라라는 이러한 개개인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각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 기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글솜씨를 가진 사람은 마을의 소식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샘터 주변의 생태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능숙한 사람은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통해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각자의 역할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불러일으켰고 공동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볼 때 잊혀진 땅이라 불리던 작은 마을에 드리워졌던 짙은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싹트기 시작한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엘라라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겪었던 고독과 시련, 그리고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깊은 절망의 순간들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주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고통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짊어졌던 억울한 누명과 공동체의 붕괴 위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약함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어떻게 싹틀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씨앗은 척박한 땅에 뿌려졌지만 진실을 향한 용기, 서로를 향한 연민,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라는 자양분을 만나 조금씩 싹을 틔웠습니다. 메마른 샘터에서 다시 맑은 물이 솟아나던 기적은 단순히 자연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물줄기는 닫혔던 마음을 열고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며 서로를 향한 불신을 씻어내는 정화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오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듬어주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렸던 배가 마침내 잔잔한 항구에 닻을 내리고 안정을 되찾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엘라라가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웅담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이끌림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삶 속에 녹여내고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함께 목격한 이야기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마침내 잊혀진 땅이라 불리던 마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샘터에서 솟아난 맑은 물줄기는 단순한 생명의 복원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희망과 용서의 샘을 다시 채웠습니다. 엘라라라는 한 여인의 굳건한 진실 추구와 헌신은 억울함과 불신이라는 두터운 벽을 허물고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진리의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며 잃어버렸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되살려냈습니다. 샘터 주변의 피어난 꽃들과 푸르게 되살아난 땅은 단순히 자연의 회복을 넘어선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닫혔던 마음들이 다시 열리는 과정의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라라가 보여준 용서와 연대의 정신을 본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모두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풍요는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감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깊은 자존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엘라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진실보다는 쉬운 거짓을 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라라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가 샘물을 되살렸듯 우리 안에도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엘라라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남긴 울림을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진정한 실천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